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임입니다. 오늘 소비자 핫 이슈 코너에서는요, 요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위해서 쿠키뉴스의 오준엽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도대체 뭐냐? 네, 아마 언론에서 많이 접하시긴 했지만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건 그냥 주택의 분양가를 그 정부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낮추겠다? 네. 그러니까 상한 금액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경쟁 시장이니까 가격은 이제 공급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결정을 한다가 기본적인 이제 원칙인데 이제 거기에서 적정 수준을 정부가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정해지는 수준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네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주택의 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찬반 의견들도 다양하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지.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그 기존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200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분양가가 금액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처음 적용했는데 그 당시에 정책 적용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공적인 평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건 1977년부터 있었어요. 아, 77년부터요? 네, 77년부터 해서 이제 뭐 오일머니가 그때 유입이 되면서 뭐 갑자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가격 상한선을 두게 됐는데 뭐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침체기가 도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사실상 없어졌다가 노무현 정권 때 2005년이죠. 그때 다시 이제 부활이 된 거고요. 기존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직전 3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10% 이상인 경우에 상한제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필수 요건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기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뭐 두 배 이상 초과가 될 경우 뭐 이런 이제 비율이나 이런 것들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필수 요건을 그냥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해서 그냥 정해버렸어요. 아, 지역 전체 다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얼마가 올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은 일단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31개 지역이거든요. 정부가 발표한 지역이 31개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해서 선정을 해놓은 기존에 이제 선정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총 31곳이고요. 서울은 전체 25개구 전체가 포함이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광명시가 포함이 되고 대구에 또 수성구라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세종특별시 이렇게 31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전매 기간도 좀 조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 뭐 전매 기간이라고 하는 건 집을 이제 사고 파는 데 이제 소요되는 시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매 기간을 제한을 하는 이유가 사실 사자마자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팔면 이건 투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전매를 기간을 제한을 해야겠다라고 했고 뭐 지역별로 이제 3년에서 4년 정도의 전매 기간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기존에 3-4년 정도 이후에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기간이 5에서 10년으로 5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내년에 신길 유타운 쪽으로 분양받아갖고 새로 입주를 하게 돼요. 내년 하반기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10년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 심각한데 왜냐면 관리비가 엄청 비싸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서 못 살아요. 큰일이네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또 생겼네요. 뭐 예외 조건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매 기간이 제한이 이제 5년에서 10년이긴 한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뭐 주택을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에 팔지는 못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네. LH죠. 네. LH에서 네. 우선으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살아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긴 하죠. 네,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정해지는 금액이 아무래도 그렇죠. 네, 기존 이제 뭐 직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네네. 통해서 네. 집을 파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네. 할 거니까 네네. 조금 쉽진 않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에 진짜 과연 집값이 잡히겠냐? 뭐 이 논란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로는 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네. 뭐 연간 한 1.1% 정도의 집값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다. 1.1% 정도. 네. 네. 퍼센트 포인트.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하나생명이나 뭐 이런 쪽에서 네, 뭐 네. 이제 분석을 했을 때에도 네. 뭐 향후에 한 1, 2년 동안은 서울에서 거래되는 네. 뭐 단지 가격이 한 50에서 80% 수준으로 좀 낮아지지 않겠냐 분양가가.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왜 1, 2년이라고 했냐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재개발이라던가 네. 혹은 뭐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이제 직접적 통제를 받게 되니까 이 정도일 거다라고 네. 하는 거고 네.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시기가 조금 넘어가면 네.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이쪽 판단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뭐 전문가 사이에서도 좀 분분하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한 6대4 정도로 좀 불합리하다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네.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아예 선정을 해놓고 네. 자유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을 정부가 낮춰서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네. 거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네. 가격 상한선을 두게 되면 네. 수요는 늘어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은 거죠. 낮은 가격이 낮으니까. 낮으니까. 네. 이후에 다시 가격이 올랐을 때 자기가 다시 매매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그렇죠.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이익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근데 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네.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자기들 수익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러면 공급을 하고 싶질 않겠죠. 않겠죠.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공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네. 어쩔 수 없거나 혹은 네. 뭐 공급을 하긴 해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해지겠죠.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도 아파트에서 뭐 과거 얘기긴 하지만 네. 철골 빔을 뺀다거나 그렇죠. 뭐 싸구려 자재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는 뭐 아파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길 거다. 그 얘기는 네.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은 규제와 그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과거에 있었다가 네. 없어졌다가 2005년에 다시 도입이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강화가 된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 이념 혹은 뭐 이렇게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네. 정권이 바뀌면 네. 그네들의 판단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조사가 좀 최근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오마이뉴스에서 조사한 걸 좀 보니까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 7월 10일 날 51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하고 그다음 무선 전화 면접을 혼용해서 쓴 건데요. 55.4%가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경우가 22.5%.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22.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반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롭게 경쟁해야 되는 주택 시장에서 상한제가 분양가 상한제가 얼만큼 효과를 미칠지 오히려 반작용으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우리가 분명히 좀 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정책 결정들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의 지금 평균 가격이 8억 정도인데 사실상 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경제소득으로 따졌을 때 1, 2분위라고 본다면 너무 요원한 거죠. 사실 주택을 갖는다는 게. 1억
집도 아득한데 네. 8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어떻게 구해서 아파트를 사느냐 네. 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맞습니다. 1, 2분위가 실질적으로 한국감정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계를 냈을 때 1, 2분위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네. 13.7년이 걸려요. 13.7년. 한 푼도 안 쓰고. 네. 근데 한 푼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절반 정도만 생활비로 쓴다. 네. 그러면 이건 2배로 넘어. 네, 네. 그러면 뭐 1분위 같은 경우 60년인 거예요. 그러면 평생 모아도 네. 집을 못 산다라는 네.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5%가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정책을 펴겠다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갔기 때문에 네. 찬성을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민간 택지 분양 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쟁점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공급 부분, 주택 공급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네. 다음 기회가 되면 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